대덕 연구단지는 1973년 국가과학기술 중심지로 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연구개발과 생산, 산업화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국내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앞으로 대덕의 최근 이슈부터 정책 또 연구 성과까지 한마디로 과학계 최전방 이야기를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시간이죠. 대덕넷의 박은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아마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 기관들 사이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신년마다 대덕 특구는 기관장 물갈이가 대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기관 8곳 정도의 수장이 바뀔 예정인데요. 대덕 특구 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전에 원장 공모를 4번이나 거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배수 후보 중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은 지난달 30일 원장 공개 공모를 마쳤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도 9일 원장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카이스트 총장 역시 이번 달 안에 결정지어질 전망인데요. 최종 후보 3인이 모두 카이스트 출신 교수로 12년 만에 내부 출신 총장 배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장이 바뀌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통합안이 나와서 많은 연구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의 출연연 개편 방안이 발표돼 과학기술계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대학원 교수는 변화를 주장하면서 출연연이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산학연 간 경쟁 구도로 대형 과제에 집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연연 통폐합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출연연이 논문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연연을 다시 흐트러뜨려 대학으로 이관,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통폐합 과정에서 일선 연구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 차기 정권에 해당 안이 활용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출연연과 대학의 통폐합 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논의가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부터 이 대덕 연구단지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186명의 확진자와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1980년 이후 신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만도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변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가 대덕에서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미래선도형 연구단으로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췄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네. 뭐 또 최근에는 전국에 이 AI 바이러스가 확산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또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이 돼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이런 융합 연구를 펼치게 되는 겁니까? 한국화학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9곳이 뭉쳤는데요. 네. 기초연구부터 건설, 수리, 한의학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 대학 등 참여기관도 16곳으로 총 117명의 연구에 참여합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7월까지 총 6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진단, 예방, 치료 등 확산 방지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과학기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우리들이 실제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종 바이러스 출현 인접국을 여행한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별도로 마련된 스마트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A씨는 걸어가지만 스마트 터널엔 열화상과 가시광 영상 융합 분석 기술, 바이러스 포집 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어 A씨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자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자를 조기에 걸러내는 시스템인 거죠. 만약 A씨가 감염 의심자로 판정이 나면 현장 검사용 신속 진단 키트로 10분 만에 확정자를 판정받게 됩니다. A씨는 광촉매 항바이러스 건설 자재와 공조기로 건설된 클린 병동에 격리돼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또 감염자와 함께 입국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한국형 고해상도 확산 예측 모델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질병 확산에 대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복합된 그야말로 이제 대덕 단지가 존재하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 재난 대응 연구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대덕 연구단지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네, 복합 재난 대응 융합연구단은 말 그대로 지진, 화재, 침수, 테러 등 초고층 건물과 같은 대형 복합시설의 재해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연구인데요. 이게 대덕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 600여 곳의 지진 가속도를 포함한 계측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 주체가 없어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복합 재난 대응 융합 연구단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구단은 재해와 재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빠르면 내년까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내후년에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검증 실험을 거쳐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의 출연연과 13개 기업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덕넷 박은희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덕 연구단지의 다양한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